오늘은 영어회화 학원을 다닌 지 1년, 2년 이렇게 됐는데도 외국인을 만났을 때 한마디도 못하고 어버버버 하신다는 분들이 정말 많아서 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 그 원인 정말 철저하게 분석해 드릴게요. 우리가 맨 처음에 각자 자기만의 이유로 영어회화를 하기로 결심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심은 거의 대부분 똑같아요. 영어회화 학원을 지금부터 난 다닐 것이고 거기에 1년, 2년 다니다 보면 나는 1년, 2년 후에는 업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영어회화 실력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 상상 속에서 영어 회화를 유창하게 하는 나의 모습을 그리면서 영어 회화 학원에 등록을 하죠. 그런데 이제 정말 이상한 일이 발생을 해요. 내가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그리고 1년, 2년을 다녀도 내 실력은 그대로고 원어민이 나한테 말을 걸었을 때 나는 한마디도 못하는 이상한 일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거 과연 왜 그러는 걸까요?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정말 영어 회화 학원들이 정말 너무 많아요. 성인을 위한 학원들도 너무 많고 과외도 많고 정말 많아요. 그런데 보통 이 학원들 아니면 과외들 4가지 카테고리 안에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 카테고리 하나씩 까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카테고리예요. 첫 번째 카테고리는 뭐냐면요, 바로 내가 오늘도 영어 공부를 했다라는 만족감을 주는 곳이에요. 근데 그 만족감만 준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영어 회화를 한번 특성을 생각을 해볼게요. 영어 회화의 특성,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가장 큰 취약점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화로 말하는 게 눈에 보이나요? 하더라도 그냥 다 공중으로 흩어져 버리기 마련이죠. 이게 수치로나 이런 것들을 갖다 데이터를 갖다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동화 보신 적 있으실까요? 거기 벌거벗은 임금님 동화를 보면은 임금님이 옷에 미쳐가지고 나한테 정말 좋은 옷을 주는 사람들에게 큰 상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이 옷은 착한 눈에만 보입니다 해가지고 이 옷을 갖다가 왕한테 입혀가지고 그 왕이 이제 이거는 안 보인다라고 하면은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그 나체로 길거리를 활보하다가 이제 꼬마가 저 임금님 벌거벗었다 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아이들 눈에도 안 보이는 거면은 저 사람 벌거벗은 게 맞다 해가지고 큰 웃음거리가 됐던 내용이죠. 그런데 이거를 갖다 그대로 영어 학원에 대입을 해보면은 정말 똑같은 곳이 많아요. 매일매일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요. 그런데 1시간씩 매일매일 했어요. 근데 내 실력은 늘지 않아요. 근데 잘했대. 계속 나한테 잘했대. 그러다 보니까 난 계속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가서 끝에 가보면은 내 실력은 늘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가서 그 자리에 앉아서 공부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가 오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이런 만족감만 주는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집 앞에 있는 원어민 학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학원들을 갔었을 때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재밌는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냥 해외에서 유명한 책들 그냥 1권, 2권, 3권, 4권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그냥 원어민 선생님이 그냥 들어가는 구조예요. 근데 애초부터 영어 회화 자체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기준이 없이 그냥 외국에서 유명한 책이니까 이거 원어민 선생님 이거 가르치세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다 이렇게 쪼개지게 되겠죠? 근데 그게 진도만 나간다고 해가지고 회화 실력이 느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 뇌에서는 외국어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구간들을 지나가면서 이 머릿속에 그 흐름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애초부터 그 교육 방식 설계 자체가 아닌 그냥 책 진도 나가는데 열중이 되어 있는 곳들이 많아요. 그럼 진도만 나가면 뭐예요? 회화는 당연히 안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필수적으로 머릿속에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활성화시키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은 가서 그냥 만족감만 느끼다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먹히냐면은, 제가 12년 전에 외국어 회화 공부법 컨설팅을 처음 시작했었을 때 그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딱 2가지 중 하나만 잡아라. 첫 번째, 실력을 올려주던가 아니면 만족감을 주던가, 둘 중 하나면 된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실력을 올려준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수능 점 맞게 해드려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점수를 딱 맞게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선생님하고 우리 아이하고 공부를 했는데 우리 아이가 성적은 오르지 않았지만은, 비록 성적은 오르지 않았지만은 아이가 공부에 재미를 들렸어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 그건 만족감이에요. 그걸 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학원들이 굉장히 많다 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세요. 근데 약간 우리 학생들 입장으로서 볼 때는 좀 억울하죠.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영어 공부를 해보시지 않은 분들이 그냥 학원 가서 돈을 내면 그 학원에서 오마카세처럼 알아서 나의 실력을 갖다 올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정말 큰 착각이에요. 그리고 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좀 재미있어요. 약간 공부를 빙자한 스터디 놀자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요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우리는 영어 회화 스터디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한국 학생들 리더들을 좀 뽑아놓고 그 리더들한테 이제 학생들이 배정을 시켜서 그 리더가 알아서 영어 회화 스터디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정말 큰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건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실력을 올릴 수 있을까요? 왜냐면은 우선은 그 리더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선 돈을 받지 않아요. 그냥 거기 다니는 대신에 무료로 다니는 대신에 리더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가리키는 사람이 거의 무료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질이 과연 높을까요? 그리고 커리큘럼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다 정해져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도 약간 만족형 학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내가 1년, 2년 다녔을 때 프리토킹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건 좀 어려우실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인데요. 이 세 번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재밌어요. 자격증 만들어 드립니다 학원의 대표적인 예인데요. 영어 회화에서 자격증이라고 하면 보통 양대 산맥이 있어요. 토익 스피킹이라든지 아니면 오픽이 있어요. 근데 이런 학원들에서는 이제 토익 스피킹 점수와 오픽 점수를 말 그대로 만들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만드냐. 이게 사실은 우리가 회화 같은 경우 눈에 안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각종 유명한 회사들에서 이제 회화 시험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 회화 시험 자체가 이제 회화 테스트 자체가 오픽이라든지 토익 스피킹 자체가 이 사람이 얼마나 프리토킹을 잘 하는지를 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정말 시험 잘 보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해서 여러분 이거 누르시면 어떤 문제 나오고요. 저거 누르시면 어떤 문제 나와요. 그리고 이거 누르면 또 어떤 문제 나오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스크립트를 드릴게요. 이 스크립트 달달 외우세요. 그리고 회화 시험 가셔서 그대로 읊으시면 돼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제가 아는 교수님도 항공학과 교수님도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고 하는데 네, 이게 실제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의 실력은 사실은 이제 오픽으로 했었을 때 IH 레벨 이 수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뻥튀기 시켜서 그 레벨처럼 보이게끔 만들어줘요. 근데 그게 사실 진짜 실력이 아니겠죠. 그래서 회화 학원을 다니는데 이거는 그냥 시험 스킬만 배우고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저는 시험 영어를 배우고 싶지 않아요. 저는 회화를 배우고 싶은 것 뿐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일단 만족형 학원,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그냥 만족을 시켜주는 학원 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시험 점수를 만들어내는 학원이라든지 이 공통점을 보면은 실력을 올려서 그 점수까지 올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족형은 그냥 만족형이에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회화를. 근데 이 회화를 보기 위해서 이 회화를 얼마나 잘하는지 측정을 하기 위해서 오픽이라든지 토익 스피킹을 만들었어요. 이건 약간 인바디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 인바디를 만들었는데 이걸 갖다가 인바디를 속이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학원이 등장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오픽이라든지 토익 스피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나쁜 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원래 그 용도예요. 여러분 인바디가 나쁜 겁니까? 네? 인바디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내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니면은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볼 수 있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저는 12년 전에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처음 생각했던 게 그 부분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영어, 중국어, 러시아, 프랑스어, 독일어 자격증 다 취득하면서 실제로 회화 실력 그렇게 올려서 이 시험을 취득하겠다라는 결심을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뇌과학으로 어떤 식으로 학습법을 적용해야지 이 루트들을 다 만들 수 있는지를 먼저 연구를 했었고, 그리고 오픽 시험, 오픽하고 OPI 시험을 계속 봐가면서 내 실력이 어느 정도 올렸는지를 정량적으로 체크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보면은 현명한 소비자 하면서 실제로 학원이나 이런 데 갔었을 때 이걸 절대 물어보시지 않으세요. 그냥 다 교재 뭐예요? 외부 교재 써요? 여기서 자체 개발한 거 써요? 다 이런 거에 꽂혀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내 실력을 올려줄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어디 가서 이런 데 빠지지 않으시려면은 이걸 여쭤보셔야 돼요. 6개월 아니면 1년 안에 오픽 IH 레벨 이상 스크립트 없이 프리토킹으로 취득이 가능한가요? 이걸 여쭤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은 그냥 대관람차 타시는 거예요. 내 실력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계속 운동은 계속 하고 있는데 계속 똑같은 자리만 돌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애초부터 제 학습을 설계할 때 그렇게 설계를 했었었고, 그리고 제가 외국어 회화 학습 컨설팅을 시작할 때도
스크립트 없이 프리토킹으로 오픽 IE 이상까지 올려드리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건 변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실력이 올랐다는 걸 어떻게 측정을 하실 건데요? 그냥 잘했어요 라고 하면 그 실력이 올라간 것일까요, 과연? 그래서 저희 회원님들도 오픽이나 아니면 OPI 시험 보러 가실 때 전날에 제가 딱 두 마디예요. 첫 번째가 가셔서 감당 불가능한 것만 조금 피해 주시고, 거기 맨 처음에 오픽 시험장 가시면은 백그라운드 서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내가 관심 있는 걸 찍는 게 있어요. 거기에 관한 문제들이 나와요. 근데 다른 회화 학원 같은 다른 자격증 만들어주는 곳 같은 경우에는 이거 누르세요, 저거 누르세요 이렇게 정해준단 말이에요. 저희는 정해주지 말아요. 근데 다만 이제 뭐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 감당 좀 어려운 것만 조금 피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질문 정확하게 듣고 거기에 대해서 모두 다 대답하세요. 딱 이거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그냥 가시라 그래요. 그러면은 가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스크립트만 외우고 있대요. 그리고 제가 갔었을 때도 다 스크립트만 외우고 있어요. 근데 저희 회원님들은 스크립트 외우지 않아요. 그냥 가서 그냥 마실 가듯이 가서 그냥 떠들다 오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맞는 거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학원을 가던 내 실력을 올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똑똑한 마인드를 갖고 싶으시면은 딱 이 질문을 하시면 되세요. 몇 개월 안에 오픽 IH 레벨까지 스크립트 없이 프리토킹으로 취득이 가능한가요?로 여쭤보시면 돼요. 이런 곳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만약에 못 찾겠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아래에 회화 공부법 컨설팅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그것도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이건 마지막인데요. 이 마지막 번외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원보다는 학생분들의 잘못이 있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정말 찾기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찾기 힘들어요. 가끔씩 저뿐만 아니고 다른 선생님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그런 분들이 있다 정도로 받아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영어 회화 학원을 갔다가 마사지 스파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픽 IH 레벨까지 회화 수준을 갖다가 한번 쭉 올려보고 싶어요. 여기까지 한번 쭉 올려보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매일매일 공부를 하셔야죠. 매일매일 연속성, 지속성 지켜주시고, 그리고 제가 피드백을 드리거나 이랬을 때 그 피드백도 한번 지켜주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선순환 구조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공부를 아예 안 하고 그러고 나서 실력이 안 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아예 안 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헬스장을 7일 중 하루만 나가고, 아니면은 하루도 많아요. 2주에 하루만 나가고 그리고 나서 살이 안 빠진다고 하는 경우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공부를 안 하고 이렇게 완전히 아예 안 하고 거의 안 하다시피 하고 회화 실력이 안 늘었잖아요 라고 하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겠죠. 이런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다행히. 근데 이런 경우라면은 사실은 좀 영어 회화뿐만 아니고 다른 것들도 하시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영어 회화 학원에 다녀도 1년, 2년에 다녀도 회화 실력이 늘지 않는 경우 제가 총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에 속하고 계신 건가요? 근데 이거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정말 지치거든요, 사람이. 이게 나중에는 학원 낭인이 돼요. 그래서 이 학원 가봤다가 이 학원에서 안 놀고 또 저 학원 가봤다가 저 학원 가서 또 안 되면 또 저 학원 가봤다가, 그래서 학원 낭인이 된다라고 해요, 저는. 그래서 이런 거를 벗어나고 싶으시면은 제가 아래 컨설팅 링크 남겨놨으니까 와서 한번 읽어보시고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열공하세요.